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0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개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국제부문상, 그리고 각본상 4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감독상과 작품상은 아카데미상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머지 2개를 붙이면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 되겠죠.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92년의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바로 이 기록이죠.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가 주는 감동이 영어 영화가 주는 감동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917이라는 이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영화 투자사이고 배급사인 CJ의 이미경 부회장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영어 인사말을 했는데, 감사하다. 나는 봉준호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의 미소, 트레이드마크인 헤어스타일, 광기, 특히 연출 모두 좋아한다. 그 유머 감각을 좋아하고 그는 정말 사람을 재밌게 할 줄 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이어갔는데 인사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올 만한 분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가게가 아주 훌륭한 가게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할아버지, 장남 이명희, 그분의 따님이죠. 이미경 부회장이야말로 한국의 영화 산업을 이 정도로 키운 분입니다. 대부분의 이 기업체가 주로 제조업에 투자를 할 때 이분이 문화사업,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 수준을 이렇게 높여 놓았습니다. 이미경 부회장 CJ가 투자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면은 많이 동원된다. 10만 명 들어갔으면 아주 성공한 걸로 봤습니다. 100만 명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통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이런 영화 산업의 기반 위에서 오늘 이런 영광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경 부회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아주 가까운 분이 스필버그죠. 스틸버그 감독. 스틸버그 감독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이미경 부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영화를 최고 영화로 보느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스필버그 감독에게 했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딱 영화 하나를 꼽았다고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바로 제가 그 영화를 최고 영화로 보는 사람입니다. 닥터 쥐바고였습니다. 닥터 쥐바고 같은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스필버그의 희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아카데미상만 받은 게 아니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도 성공해가지고 1억 6천만 달러 흥행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의 내용은 흔히 이게 좌파 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본 분들의 소감은 그런 이념적 색깔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에 진출해가지고 더구나 4개 부분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실적은 뭐 구로자와 감독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감독을 배출한 일본에서도 없었고 중국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이 볼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카데미상 많이 받은 기록을 쭉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봉준호 기생충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3개입니다. 하나는 1959년에 제작된 벤허입니다. 벤허. 15개 부문에 추천이 되었는데 11개를 받았네요. 11개. 그리고 타이타닉, 1997년에 나온 타이타닉이 또한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중에서 왕의 귀환이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영화 제작자겠죠. 월트 디즈니입니다. 2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배우는 누구냐? 여우주연상만 4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캐서린 헵번입니다. 캐서린 헵번. 그리고 가장 많은 감독상을 받은 사람은 서부 영화를 많이 만든 존 포드입니다. 존 포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모뉴멘트 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뉴멘트 밸리.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고 포레스트 검프 같은데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 가보면은 존 포드 포인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많이 찍었다 해가지고 이 서부 영화에 아주 익숙한 바로 존 포드가 감독상을 4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이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외국어를 사용한 나라의 영화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탈리아입니다. 14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된 나라는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역시 영어권 이외에는 영화가 센 데가 바로 이탈리아, 프랑스였죠. 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영화가 1950대, 60년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았어요. 이 이탈리아 영화가 전후의 그 가난 속에서 극복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린 것 아닙니까? 뭐 자전거 도둑이라든지 또 시네마 천국이라든지 하는 건데, 이 프랑스 영화도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70년대 넘어가면은 미국 영화세가 얼마나 강한지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주연 배우상, 주연 여우상, 그 다음에 이 스크린플레이, 이 촬영상이죠. 이걸 흔히 빅5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상으로 보는데 이걸 다 받은 영화가 3개 있습니다. 3개. 1934년에 나온 It Happened One Night이라는 영화고, 1975년에 나온 정신병동 뻐꾸기 둥지 위를 날다 하는 영화, 그 다음에 1991년에 나온 양들의 침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받고 올해 받고 이런 스펜서 트레시, 그리고 톰 행스가 1993년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1994년에 포레스트 검프로서 또 남우주연상을 받아가지고 연년으로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텔레비전에 워낙 많이 방영을 해가지고 한 분도 아니고 5분, 6분 본 영화 이렇게 꼽아보면 보통 3-4개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봤다는 영화가 역시 닥터 집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벤허, 그리고 여기 하나 꼽으면 카사브랑카가 될 겁니다. 카사브랑카.
카사브랑카가 제작된 연도에 나온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카사브랑카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는 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을 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의 수준이 이제 세계적 무대로 올라섰는데, 한국 영화는 뭐 크게 보면 한류 중에 하나죠. 한류 중에 하나. 지금 한류에서 세계 톱으로 올라간 게 이제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의 기록을 깨고 순위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BTS. 그리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누가 뭐래도 탑2입니다. 오늘 아마 내일자 신문이 궁금한데 한 3개면 4개면 펼쳐서 이 기사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0년이죠. 10년에 밴쿠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신기록으로 우승한 그 다음 날의 신문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중문화는 요사이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BTS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5억 달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몇십 배의 경제적 이득을 우리 한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한국 상품에 대한 이 호감도가 덩달아 높아집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외국어 중에서 랭킹 1위가 지금 한국어입니다. BTS가 부르는 노래가 한국어니까 나도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를 빼고는 다른 나라 언어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람만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BTS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동양 사람 전체의 남성,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남성미하고는 좀 먼데 BTS 덕분에, 한류 덕분에 이 유행, 의상 뭐 이런 잡지에서 이 동양 사람을 동양 남자입니다. 남자를 모델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봉준호 씨의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영화면서도 영화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가장 국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BTS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도 그 율동이라든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의 꿈, 좌절하기 쉬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 게 BTS의 노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면은 저희 세대는, 제가 1945년생이니까 해방둥이 세대입니다. 50대, 60년대에 가장 큰 오락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영화 보러 간다 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슴이 설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와 관련해가지고는 모두 다 이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즐겨 본 영화가 물론 국산 영화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 주고 좋은 영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저는 국제시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국제시장이 최고 영화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보고 나오면 짜증나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극장 바깥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밝게 보이는 그런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